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보여지나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음악 아파트 100억 가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 집에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네, 안녕하세요. S경제연구소의 최윤지 이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후보의 공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의 경우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규제를 완화시키면 기업 성장이 되고 기업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경제 이론 그대로의 공약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굉장한 성장성을 이루어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그러한 성장성을 나타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분배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실제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과연 우리 경제가 정말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 잘해야겠네요. 큰일 났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배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 분배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의 분배냐 아니면 결과 단계에서의 분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결과에 대한 분배를 중요시하고 윤석열 후보는 시작점, 기회에 대한 분배를 중요시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자 여기서 증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증시는 어떤 그 영향을 끼칠까라고 보니까 당장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뭘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내가 이거를 돈을 벌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어떤 거세요? 잘 너무 질문이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요. 그냥 얘기를 할게요. 사실 투자를 할 때 제일 배려가 되는 것은 저는 세금이라고 봐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사실 미래 소득에 대해서 내가 100만 원 벌면은 세금은 20만 원 내야 된다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주식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달 1월 27일 날 양도소득세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으면은 거래세는 그냥 뭔가 내는 수수료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분들이 별로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증권사 했을 때도 보면은 수수료가 0.015%냐 0.15%냐 그걸 가지고 계산하지 세금이 0.3%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모르고 그건 당연히 있는 거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면은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부터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낼 수가 있느냐 엄청 문의하시고 그런 점들이 어떤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윤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들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는 유지하겠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증시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노조가 없었잖아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10만 원을 저는 못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익이 아무래도 주주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지만은 노조원들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주주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주의 돈이잖아요. 주주가 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정책적으로 분배가 주주한테 갈 것인가, 노동자한테 갈 것인가를 보면은 자꾸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정 후보를 미는 거 아니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주의 입장이냐 아니면 노동자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노조에 대한 네.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네. 사실 두 후보의 공약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네. 바로 노동자 가치 상승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 후보의 경우에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합에 미가입된 노동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보호 대상과 그 기관을 지역적으로까지 확대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반대로 윤 후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강성 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에서 보면 이 강성 노조의 강경함을 좀 완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좀 공약을 내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방안이 각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고 또 실제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사례가 좀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 집에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뽑아오신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답변하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예는 저는 영국이라고 봐요. 네. 영국이 그때 아직 안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영국과 미국의 그 예를 들면은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인데 지난번 대통령은 그 부동산 재벌이 되더니 네. 예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영화 배우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바로 레이건 시절인데요. 그 레이건 시절과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 할 때였어요. 88 올림픽 할 때였는데 그때 그리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는 분이 총리를 할 때였어요. 그때 무엇이었냐면은 강성 노조를 좀 완화를 하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기조였습니다. 신자유주의였고요. 네.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아마 군부 정권 전두환 네. 시절이었는데 일단 그 당시 80년대 시대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신자유주의였어요. 그래서 네. 노조에 대한 힘이 약화가 되고 먼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하자라는 흐름이었는데 약간 그 부분으로 조금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배를 하고 싶어도 분배를 할 열매가 너무 없거든요. 파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단 좀 파이를 키우고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굉장히 그 노조원들하고 많이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시위도 많이 일어났었고 마가렛 대처가 영국병을 해소하겠다. 영국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2차 대전 후에 영국에서 복지 정책을 시도를 하니까 네. 갑자기 영국 국민들이 조금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네?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일을 잘 안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영국병이라고 일컬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이거를 깨자, 우리 열심히 일을 하자, 노조가 문제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흐름이 있었다. 과거의 흐름이 조금은 반복이 되려는 흐름인데 결국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제는 분배에 대해서 그동안에 5년 동안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한다면은 성장에 대해서도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시대 흐름이 되고 있다.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사건 이후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나면서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물가는 오른 데 비해서 딱 하나 안 오른 게 있잖아요. 월급. 월급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을 그동안에 많이 올렸지만 우리한테 체감되는 걸로 봐서는 물가가 오른 수준보다는 사실 월급이 오른 거는 그렇게 비슷하게 오른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실생활에서 겪는 노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월급은 똑같은데 빠져나가는 돈은 많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배해서 다시 성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풀면은 돈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음악 아파트 100억 가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아니 큰일 날 소리를. 그런데 이 돈을 뭐 저는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 그게 아니라 음악 아파트 가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무조건 뽑아낸다고 해서 그 돈이 기업으로 가서 기업이 그걸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소를 물가로 끌고 가기는 쉽지만은 소에게 물을 먹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데 물을 마구 뿌린다고 해서 소가 물을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후보는 그렇게 소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어느 후보는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근데 투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기업의 총수나 회장님이 네. 방송을 보진 않으실 테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주식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돈을 뿌리면은 결국은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갑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가 성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증시는 뜨겁게 올랐었잖아요. 사실 그 뜨겁게 올랐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돈을 왕창 풀 때이긴 했었죠.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돈을 더 풀 수는 없는데 네. 그나마 속도가 좀 더 완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빠르게 돈을 덜 풀게 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푼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현금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자산을 사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중요한데 미국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자 내일부터 종합주가지수 5천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대외 변수가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후보자 분들이 증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는구나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거는 증시를 결정하는 요인의 한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90%는 네. 미국이 뭐 하나요? 연준이 뭐 하나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적 시나리오를 한번 좀 그려보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흐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결국에는 8천만 원을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완전히 투자를 해야만 되는 분야 아닌가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핫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